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도 의미심장한 시 한 수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남이 장군의 북정시라는 건데요. 이 남이 장군이 누구냐면요. 세조 시절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워서 승승장구했지만 세조가 사망한 뒤 모함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명태균 씨를 남이 장군에 빗대보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 나도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자, 이에 앞서 오늘 오전 8시경 언론에 포착된 명태균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찍지 마세요. 네, 어떤 내용?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그럼 내가 협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윤한홍이가 연락 온 건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호기심이 뭐 사기 아니야. 법 혐의. 제가 한 그 말, 검찰에 한 말, 변호사가 한 말.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소명할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검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명태균 씨가 과연 어떤 자료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 개혁신당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이기인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예, 잘 부탁드려요. 네, 이제 기존에 시청자로서 항상 오대영 라이브를 즐겨보다가 이제는 출연자로서 함께 해가지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오대영 라이브를 즐겨보는 이유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정치와 사회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일 겁니다. 저도 그 평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좀 중립적인 시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존의 전성균 최고위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다른 당에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 앞둔 명태균 씨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남이 장군의 한시 북정가. 저 내용을 축약하면 모함이다, 억울하다 이런 심경일 텐데 그런 취지로 올렸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남이 장군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요절한 인물 뭐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또 억울하다는 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수십 번을 여론조사를 해줬고 예. 거기에 뭐 여론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선거를 전후로 해서는 뭐 각종 뭐 밤낮으로 통화를 해줬고 통화해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족하고 김건희 여사도 만족하고 김건희 여사는 오죽하면은 내가 명 선생님한테 의지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기꾼이다. 뭐 협잡꾼이다, 그냥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대로 선거 이후에 완전히 끊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는 취하지만 다시 필요가 없어지면 뱉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전체를 알 수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가 국정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 게 있다면 그 죗값을 다 치르십시오. 대신에 그것을 공개한다면 역사 속에서 저는 명태균 씨 이름이 남을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해서 잘못된 시정을 잘못된 국정 운영을 멈추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본인의 지금 과거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길 바란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사에 남아달라. 명태균 씨가 남이 장군을 본인 스스로를 지금 빗댄 거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가시하는 성향을 저는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장군이 16세 그 과거에 묵과에 급제해서 27살에 지금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병조 판사에 이르렀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을 본인에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다는 거는 명태균 씨의 본인 스스로의 가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생각하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에 충실히 그리고 빠르게 응답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지인에게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냈는데 연락이 일절 없었다.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는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절이 아니라 손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겨레 만평에 그게 쓰여 있었죠. 저는 이게 예정된 수순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도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죠. 지금은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명태균을 구하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 처분을 그동안 늦췄던 거는 뭘 갖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섰고 갑작스럽게 터졌던 문제에 대처 방안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소환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는 거고요. 최근에 마지막 구조 신호는 그걸로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음성 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 말인즉슨 나는 갖고 있다. 나 잡아가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나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 퇴진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 씨 말이 실현되는지 봐야 될 텐데요. 조국 혁신당이 명태균 씨의 바람을 실현하는데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자, JTBC 취재에 따르면 명 씨가 검찰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서 비공개로 소환해달라. 하지만 검찰은 지하 주차장이 없다. 1층에는 기자들이 대기 중이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긴 위원님, 네.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글쎄요, 갑자기 돌연 조금 강경한 입장에서 약간 좀 쇠약한 입장으로 좀 변한 것 같은데, 이 기존의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방금 또 우리 김보엽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는 모두 다 가짜 뉴스다. 예. 그리고 나를 구속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들을 모두 다 터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위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소환을 통보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 명태균 씨의 이 심정적 좀 쇠약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정말 딸과 가족들이 걱정해서도 있겠지만 사실 본인의 손을 떠난 제3자의 녹취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내용까지 이제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편으로는 사실 자기가 떳떳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떳떳하다면 딸과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모레 할 것이고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일단 사실상의 특별수사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지금 사실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수사를 요청한 지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초의 수사를 배정했던 수사과가 담당 검사가 없는 담당 검사 공석인 수사과에 배치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놨죠. 그러고 나서 의혹이 짙어지고 나고 또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검사가 있는 수사과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검찰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떻게 된 검찰이 원래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파헤치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 아닙니까? 근데 이 검찰은 언론이 파헤쳐서 의혹이 짙어지니까 그때서야 수사에 나서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뒤늦게 뭔가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 짙어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검사도 보강하면서 우리는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핸드폰, 그것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뭐 어디에 묻었네, 불태우러 가야겠네, 이런 증거인멸을 암시하는 발언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조치하지 않고 그걸 방치해뒀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여부는 그 명태균 씨 핸드폰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걸 확보한다면 다소 늦었더라도, 다소 늑장을 부렸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결국 없어졌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버린다면 사실상 이거를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과 대통령의 담화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앞두고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중에 명태균 씨가 뭐 추가로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아직 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한 건 없는데 어제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함성득 교수,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명 씨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부른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이나 허풍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만들어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는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 자체가 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명태균 씨를 선생님 하면서 받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지 의지하고 있는 것 알죠? 그렇게 받드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추앙하는 다른 분들한테 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선생님 미륵보살 이상의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들을 추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외에도 다른 녹취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 씨가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 라고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예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김윤영 의원님. 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언급하는 내용,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네, 저 녹취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저 녹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당시 저기 언급됐던 윤상현 의원 개인이 일단 입장을 내셨죠. 우선 허황된 얘기고 황당무계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함성득 교수 요초조차도 자기가 미륵보살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미륵보살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공천 관련해서 공관위원장 시절에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적이 없다라는 해명을 추가로 또 하셨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당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고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입장 밝혔으니까 그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가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내용 많이 다뤘고 윤상현 의원의 반론이 당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그 뒤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소위 말해서 과시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민당이 울고 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함성득 교수 역시 명 씨를 미륵보살로 부르거나 부탁 들어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점 김인영 의원이 짚어준 대로 저렇게 입장을 냈고 저건 JTBC 뉴스룸에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긴 의원님. 네. 그런데 이 녹취 내용과 녹취를 뭐 꾸며내거나 했다기보다는 과시했을 수는 있는데 당사자들의 반박이 완전히 배치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어긋남이 아니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명확히 사실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윤상현 의원의 답변, 인터뷰는 그 민주당 녹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 녹취 공개 이전에 이제 YTN의 인터뷰에서 나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성득 교수에 대한 그리고 사모님을 운운한 것에 대한 녹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지금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씨를 미륵보살이라고 부른 것 이외에도 다른 녹취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예.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다. 나는 부처다.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이 왜 이제야 나오셨냐라는 취지로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이거를 봐도 사실 그 전까지는 허장성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믿음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마도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녹취를 좀 공개했는가 좀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 공천 개입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증거를 들이대면은 훨씬 더 이 논의를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미신, 주술과 같은 뭔 의혹의 녹취를 공개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오방색, 그러니까 무속 논란으로 이 국면을 끌고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는 의도는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공개 시점
내용 모두가 여러 해석들을 낳았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또 공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고 내일 일단 기자회견을 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까지는 추가 녹취록 공개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전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국민들께서 내일 있을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한 땀 한 땀 다 오롯이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네. 듣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얼마나 국정 운영보다는 그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녹취 공개는 내일 담화 이전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 내일 아마도 명태균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뻔히 드러날 또 변명,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녹취를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아마 공개를 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속였다라는 내용으로서 녹취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고 예정돼 있죠. 그걸 쭉 들어보고 녹취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혹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즉각 반박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강혜경 씨는 8번째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소환 전의 모습 보시죠.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가 다 한 게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는 하신 말이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김보엽 의원님. 예. 강 씨 조사됐고 이제 명태균 씨가 모레 소환되기 전에 여러 사실관계들을 좀 이제 정리하는 수순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특수본 규모로 검사들을 투입을 했으니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또 성과가 덜컥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예쁘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심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명태균 씨는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서 혹은 검사와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 검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검사와 마지막 딜을 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검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 일단 뒤는- 일단 듣는다. 네, 듣고 나서 모아놓고 판단한다. 그렇겠죠. 예.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수사를 정말 성역 없이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